안녕하십니까. 문학이 무엇인가 다시 묻는 일, 조상숭배 정신으로 무장한 좌파 독재 권력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꿈 하늘, 이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군사정권의 왕 중심의 화이론으로 군사독재 체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수개신교 사고가 하나님과 그 인간 그런 이분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승불교와 원불교의 정신분열적 자아예찬론을 다룹니다. 중국 사회는 그렇게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나 원불교에서는 그 아우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법적 사고와 도구적 사고가 사라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중국불교이며 조상숭배 신앙의 이분법을 자체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사가 왕권 중심의 수직체계 이분법이면 좌파독재가 권력을 차지한 이들의 연고주의적 이분법이 차지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아의 이분법을 주장합니다. 아가 우리 종족이면 비아는 그냥 신경 꺼. 저쪽에 저 대아가 진실이면은, 그러니까 민족적 진실하고 연계되는 대아가 진실이면은 소아는 사멸을 해야 된다. 아에 의해서 발견된 영원한 정신과 영혼이 대아이고 진아이다. 민족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주 독립을 실현하는 힘의 철학이다. 1922년대 무정부 사회주의를 이어지는데, 무정부 사회주의는 천상천하 종족 독전으로 이어집니다. 민주화운동사는 알게 모르게 참 그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이 중심이 되면 중국 문명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속임수가 있습니다. 인물을 보고 배워라. 인물을 띄우면서 수많은 개념적인 훈장지를 생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죠. 민주화 운동이 거대한 유교 붕당 정파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또 이 박현채 씨도 논하면 이야기가 긴데, 인물 띄우면서 순정제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아란 말은 과잉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근태 씨 그 고문 사건도 역시 똑같은 거죠. 얘는 그 선행을 예찬하는 거, 조선시대 얼마나 많았으니까 그 식으로 고문받는 게 선행이다. 높이 기려야 된다. 희생을이나 그런 걸 높이는 거는 살아있는 그런 이쪽을 높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권력화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조선시대 저리 가랍니다. 저는 조갑재 씨처럼 박정희를 기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경부고속도로 박정희를 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여기에 빼면서 김현미 자기만 넣는 것에서 꼭 조선시대 족보 장난 같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 못 쥔 사람한테 이거 족보에서 니네 빼버려. 족보에서 빼버려. 이런 식의 장난을 현대에서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빼버려 하는 것에서 꺼소해.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이 수준이 무슨 파시즘학을 반대했다? 개소리지, 개소리.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상 과잉 선옥적으로 선왕숭배로 해가지고 한국사 시민강자는 아마 우익진영에서 마지막 사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이후로 누구도 대체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이영훈 교수가 제일 나은 편인데도 이영훈 교수도 정통 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YS 파벌에 말 잘 듣는 사람들 꼽고 나머지들은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좌파에 줄바꿔 타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기억할 사람들을 다 기억을 하질 못해.
지금 이제 한국사 시민강자에서 뛰어놓은 이분들이 민주당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김대중 편향으로 극단적으로 사회주의 혁명파만 쫙 꼽은 게 아니잖아요. 그 골고루 공평하게 꼽았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마지막 종간 50집에는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을 꼽았네요. 기억할 사람으로. 선왕숭배로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왕숭배를 하면서 그 종족적인 대동심리를 지킨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의 모든 걸 버립니다. 모든 걸 버려요. 즉 70대 할아버지들의 권력 주권은 찾지만 그 대가로 모든 걸 버려요. 모든 걸 버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옛날에는 문학은 상상력이라고 하고 문학과 사회가 별개처럼 여겼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문학이고,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생각하는 게 철학이고, 그리고 사람 간의 모습을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또 사람 간에 어울려 있음을 파악하는 게 사회학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종교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종교 문제를 다뤘다 하면서 자꾸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적으려면은 종교를 적어야 돼요. 종법은 혈연관계이고 혈연관념을 정관 교리의 기초로 본다. 그래서 그래요. 인권 담론도 그래요. 인권은 각 사람의 동일한 인권이 있다. 각 사람에게 무엇도 평등한 인권이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권이 각 사람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혈연관계로 말하니까 문지양처럼 북한 인권은 침묵하고, 그리고 좌파 인권만 말하거나, 또 북한 인권 운동 과정의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 인권만 말하고, 혈연관념이 인권 담론의 기준이 아니에요. 혈연관념이 인권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하간 농경문화는 돌아가신 분 숭배이고 유목문화는 천신 숭배다. 선왕숭배는 오래된 관념이고 선왕숭배를 기준으로 해서 대동사의 만물의 공유가 있다. 어떤 사상행위라도 조상이 남긴 도덕행위에 복종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Follow the Party의 당성이 나온 거예요. 즉 김영삼 각하께서, 김영삼 선생께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역사가 바로 세우기, 민족이 바로 좌파입니다. 민족이 좌파입니다. 민족이 좌파입니다. 민족이 우파라고 말한 사람들 전부 발받아. 민족이 좌파야. 김영삼 대통령께서 구현하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민족은 좌파였습니다. 민족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갑재 씨는 옛날 민족이 우파라고 했던 거를 일정 부분 지고서 요즘 서로 정신부절적 양다리 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겹지 않아요? 민족 담론이 결국 화이론이야, 화이론. 중화민족 속국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왕숭배는 창조성 말살, 배타주의, 중국인 성격 이게 나온 거죠. 지금 현재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 금지법이 이제 적장자 위주의 전부 적장자 위주 사회를 꾸미고서 적장자에 전부 진해 인물 넣었다 이거예요. 진해 인물 빼고는 아무도 경쟁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조갑재 씨는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박정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엎어 이 상황을. 그러니까 판깨기로 계속 나가야지
깨기 해야지 뭐 어떻게 사회가 변동을 하지. 그래서 70년대 할아버지들이 전통 숭배를 하면 70대들의 20대인 70대들의 20대인 70년대로 돌아간 줄 알겠지만 지금 전통 숭배라고 하면은 90년대 이후 이 30년 가까이 대중 계몽했던 그게 전통처럼 가고 있잖아요. 이거 깨기 해야지.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를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겁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로 세워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70대들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개신교가 족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었어. 근데 지금은 일베 정계란 봐도 부글부글 사회 끓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근데 왜 안 터지느냐? 그때는 먹물이 전부 권력을 주지 않았어. 먹물이 전부 다 실업자야. 70년대는. 근데 지금은 먹물이 싹 다 권력이 매수했어. 싹 다 권력이 매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간으로 훨씬 더 차별적인 거 있는데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폭발을 하려면은 선동가가 필요해. 근데 선동가들이 솔직히 말해서 품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먹물이 쓸만한 먹물들이 전부 권력이 직장에 고용을 했어. 그래서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실업자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비판을 못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사회를 바꿀 만한 사람들이 비판을 못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꾸준히 유튜브에서도 사회 비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사회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비판만 나오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인데 정치권은 사람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선거만 지나가면 시스템을 고스란히 반복합니다. 박정철은 좌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교회의 관점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에 퍼진 공통관념이 있었는데 이거 좌파들의 이야기 하지 않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교회관으로 보호받고는 이제 자기들의 의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주의 이분법, 국가냐? 국가 충성이냐, 반역이냐? 여기서 진호 씨족이냐, 아니냐? 아와 비하로 바뀐 거죠. 충성과 반역에서 아와 비하로 바뀐 거예요. 충성과 반역에서 아와 비하로 바뀐 거예요. 호남이 아고 나머지는 비하예요. 근데 이게 충성과 반역에서 아와 비하로 바뀐 게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다 이거 아니냐. 다 이거 아니냐. 한다고 말한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서구 시민주의도 안 했고 시민단체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전부 민족해방 통일전선단체로 좌익마을 동성촌 집단이지. 시민단체라는 게 하나 전부 몰려있다면서요. 한 건물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무슨 시민단체야. 국제사회, 일반사회 국민의 비춰진 명분을 하나도 안 한 거죠.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보호받을 때만 히브리적 주장하고 생활은 중화주의적.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이런 분들이 동성애 기독교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를 엿먹이고자 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세계교회협의하고 연결된 사기 선교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좌파 기독교는 일제시대 민족해방 통일전선으로 신정교 배경으로 하는 거를 부활시키는 도구였고, 논문도 나와요. 그 표현이 아주 많아.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전자책,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사이트에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통정한 허위 표시로 무효고, 세계교회가 한국에 이어진 관계, 사기 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건가?
모든 민주화 선언은 그리스도 안을 주장하면서 실제는 그리스도 바뀌고 그리스도 안이란 허위 표시인데 그걸 신뢰한 그 선의의 제3자이자 피해자가 일반인 아닙니까? 결국 민주화 운동사는 민중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 사기의 승리예요. 복음 사기. 세계 사기 교회 협의회 선교 사기의 승리예요. 이 판국의 개표주장 문계기의 조갑 출신은 박정희나 김정은 이야기만 하고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게 히브리적 사고고 주상숭배, 선왕숭배, 적정자 중심의 종적 결합, 계사적 관리를 기반한 적정자 중심의 종법적 사고, 중화적 사고. 이게 다르잖아요. 자파통일은 처음부터 대동을 주장하고 대동신화를 기점으로 그 요선시대를 상정하며 공유제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보수교회가 이에 대해서 아니오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몸통은 독일교회협의회 민정사상의 사기죄를 주장해서 나와도 아니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히브리적 사고와 중화적 사고의 정치 분열증이 민주화운동사로 국제사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문서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황우석 포토잡 줄기세포보다 1000만 배 이상 사탄적 행위일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